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2번 만나기도 힘들 법한 개념을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린 시모를 만나 전쟁을 치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니 거두절미하고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 2년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외동이었는데 괜히 어른들이 입을 떼기 시작하면 싸울 일만 생긴다며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며 연락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친정과는 달리 시댁, 아니 정확히는 시모는 저희에게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시부가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워낙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 그런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간섭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해지니 그런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건 그저 시집살이일 뿐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반찬 유세와 용돈 유세였는데요. 반찬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이고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나 하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매번 집으로 싸우는 반찬 이야기를 할게요. 그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댁에서 먹다 남은 반찬으로 거의 상하기 직전의 반찬이었어요. 왜 딱 보면 알잖아요. 금방 한 반찬이 아닌 젓가락으로 막 헤집어 먹다가 남은 반찬이요. 그런 반찬을 가져다 주며 시모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이거 전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라 내가 좀 싸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주지 말고 꼭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저는 두부무침도 싫어하고 나물 무친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꼭 그런 반찬들을 가지고 오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니 저 혼자 다 먹으라고 하는 시모를 보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이 반찬들 저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하는 반찬들인데요. 그냥 같이 나눠 먹을게요. 아니다.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고기 좋아하지, 고기. 그리고 결혼한 남자가 이제 어미 손맛보단 마누라 손맛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 남편 먹을 건 네 손맛에 길들어지게 네가 해먹이고 넌 힘드니까 이 반찬들로 편하게 끼니 해결해.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나 실상은 그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만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시모가 섭섭할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된 반찬은 저도 싫다고 하기엔 시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좋은 말로 어머님 힘드시니 반찬은 알아서 해먹겠다고는 해봤지만 시모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을 하는 것인지 한사코 힘들지 않다며 가지고 오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짜증이 충분히 나는데 또 한 가지 용돈 유세가 남아있었어요. 시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는 저에게 강제로 통장으로 용돈을 주곤 했는데요. 그 금액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주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준 50만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알기론 남편이 시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남편에게 받은 돈을 저에게 주며 온갖 유세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물론 시모가 생활비를 받았으며 저를 생각해서 주는 용돈이라고 하면 저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는 그저 그 용돈을 쥐어주며 저를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그런 행동이 눈에 보이니 저 역시 시모가 주는 용돈마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죠. 용돈을 보내고 난 후에는 꼭 전화가 와 돈은 잘 받았냐는 말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아가, 이번 달 용돈 보냈는데 봤니? 이번 달엔 10만 원 보냈다.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용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 쓰시라니까 왜 또 보내셨어요? 저 진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님 쓰세요. 정 쓰실 데가 없으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가지고 싶은 거 사시고요. 내가 이 나이에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겠니? 그나저나 너 퇴근하고 뭐 하니?
우리 집에 오거라. 네? 오늘도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아, 오늘은 별건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본 지 꽤 되지 않았니?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요일에도 어머님이 오라고 해서 다녀왔었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특별한 일 아니면 다른 날 가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2번 보면 큰일이라도 난다니? 내가 정말 보고 싶기만 해서 널 부르겠어? 이것저것 할 일도 좀 있어서 그래. 많이 피곤한 거 아니면 오늘 꼭 들리거라. 알겠어? 이렇듯 시모는 명령에 가깝게 저를 시댁으로 불러댔고 시댁에 가면 온갖 잡일을 시키기 일쑤였어요. 이를 부려먹으며 하는 말이 있기도 했죠.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매달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살 바엔 정식으로 청소 도우미 업체에 취직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죠. 거기에다 시모의 집안 정리를 해줄 때 봤던 반찬을 그대로 저희 집에 가지고 온 시모를 보며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 시모에게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고 시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제 곧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어머님 집에 가면 혼자 드셔야 할 텐데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그래? 그러면 그럴까? 난 혼자 먹는 게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하면 먹고 가지 뭐. 전 일부러 시모가 한 반찬들로만 밥상을 차려버렸고 저만 먹이려고 했던 시모의 계획과는 달리 다 함께 그 오래된 반찬을 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전 아무리 시모에게 한 방 먹이기 위함이라곤 하지만 그 반찬들을 먹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손을 써 입맛이 없다며 밥을 물에 말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저 엄마 반찬에 신나 반찬들을 열심히 집어먹기 시작하더군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전부 우리 엄마 반찬 아니야? 오랜만에 엄마가 한 음식 좀 먹어볼까? 시모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의 젓가락질이 시작되었고 한참을 쩝쩝거리며 반찬을 집어먹던 남편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입안에 반찬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맛이 이상한데? 다른 건 긴가민가 했는데 이 꼬막은 완전 상한 것 같아, 엄마. 남편은 척 보기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꼬막 무침을 뒤적거리며 이상하다고 연신 툴툴대고 있었고 시모는 꼬막 반찬을 비롯해 식탁 위의 반찬 모두를 치우며 이상한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오는 길에 좀 상했나 보다. 원래 반찬이란 게 그래. 한 김 식히고 나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야 하는 건데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보네.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그 사이에 상했단 말이야. 밖에 눈 오는 거 안 보여? 온도가 영하라고. 눈 오는 날 반찬 옮기다가 상했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 거다. 그나저나 이거 오늘 한 반찬 맞아? 금방에서 가지고 왔을 텐데 맛이 왜 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계속해서 시모에게 추궁 아닌 추궁을 하고 있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반찬통이 바뀐 것 같기도 하네. 오늘 새로 싹 한 반찬을 가지고 온다는 게 먹던 반찬을 가지고 온 모양이야. 재료가 좀 남아서 같은 메뉴로 만들었더니 이 사달이 난다. 아들, 이거 먹지 마.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결국 시모는 본인이 가지고 온 반찬들을 스스로 다 버리게 되었고 그런 시모를 보던 남편은 반찬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고생스럽게 반찬 가지고 오지 마. 이게 뭐야? 기껏 가지고 와서 다 버리고 말이야. 이건 엄마가 실수해서 버린 거지. 평소엔 내가 가져다 주면 네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님, 저도 이제 괜찮아요. 이 사람 말대로 어머님 너무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실력도 늘어서 혼자 잘 만들 수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찰나의 순간 저를 노려본다 싶더니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전 그 침묵을 긍정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찬을 계속해서 가지고 왔어요. 2번 다신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듯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한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구던 걸 가지고 오곤 하더군요. 그 정성으로 취미생활이나 가지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그런 행동이 계속되자 결국 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반찬 좀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안 돼? 엄마 또 반찬 가지고 왔어? 아, 진짜 힘들게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그런데 당신은 우리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왜 가지고 오지 말래? 솔직히 당신은 편하고 좋잖아.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야. 편하기는 무슨, 당신 정말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반찬 대부분 오래된 반찬이잖아. 저번에 당신이 반찬 지적하고 난 후엔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은 새로 해오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냉장고에 뒹굴던 반찬들이라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더라고요.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말대로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라도 갖다 준다는 말이야? 쓰레기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오래된 게 맞긴 해. 내가 어머님 집 청소하러 갔을 때 본 반찬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라니까. 메뉴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통도 같았다고. 그만해라 진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우리 엄마 호의를 그딴 식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그러면서 엄마가 준 용돈은 좋다고 받고 있다며? 남편은 화를 내며 그 빌어먹을 용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마치 제가 용돈을 달라고 졸라서 시모가 하는 수 없이 준다는 듯 말하고 있었고 그 모든 건 시모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란 걸 전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 용돈들을 좋다고 받고 있다고? 뭐 용돈만 주면 입이 귀에 걸려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준다고 하더구먼. 난 당신이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진짜 웃긴다. 그까짓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아서 기분 좋았던 적도 없거든? 용돈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용돈 아니야? 당신 신경 쓸까봐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용돈 주신 날은 특히 더 심하고 다른 날도 툭 하면 퇴근하고 오라고 나 불러서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일 시킨다고. 그러면서 꼭 용돈도 주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신다고. 내가 무슨 시급받고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단 한 번도 용돈 받았다고 기분 좋아서 가서 일해드린 적 없어. 그저 어머님이 용돈 준 값은 해라는 듯이 일을 시켜댄 것 뿐이지. 당신 아까부터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상한 음식이나 갖다 주고 용돈 준다는 유세를 부리면서 당신을 부려먹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 난 있는 사실 그대로 당신한테 말했을 뿐이야. 그만해. 막말로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며느리가 힘들까봐 반찬해줘. 용돈 받아 쓰는 사람이 그 용돈 아껴서 며느리한테 용돈도 줘. 당신이 배가 불러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어느새 남편은 화를 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화가 나고 있었어요. 보니까 당신은 정말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봐. 이 나물 반찬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딱 보면 모르겠어. 오늘 한 반찬이면 아니 하다못해 어제 한 반찬이라도 이렇게까지 흐물흐물하고 물이 이렇게나 많이 생기진 않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흐물흐물. 물에 며칠씩 담가뒀다가 뺀 애들처럼 힘이 없잖아. 금방 한 반찬은 절대 이렇지 않아. 이건 분명 냉장고에 굴러다니던 오래된 반찬이라고. 아, 됐어. 그렇게 미덥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엄마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손도 대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던 남편은
시모의 반찬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기 시작했고 표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맛만 좋다고 하며 씹어 넘기더라고요. 고집을 넘어 아집을 부리는 남편을 보며 말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전 그저 남편을 보고만 있었죠. 결국 그날 새벽 남편은 배를 붙잡고 뒹굴다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중독으로 판명되었고 남편이 새벽녘에 응급실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모가 집으로 득달같이 찾아와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 반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는 시모를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나 모릅니다. 너, 내가 그 반찬들은 너 먹으라고 했지? 왜 우리 아들을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들어? 적반하장이라고 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 상한 반찬을 왜 제가 먹지 않고 남편을 먹였냐고 따져 묻는데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저는 먹어도 되고 어머님 아들은 먹으면 안 되나요? 굳이 한 명이 먹어야 한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아닌 핏줄인 어머님 아들이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뭐야?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니? 네, 음식물 쓰레기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반찬들 적어도 일주일씩은 어머님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이 불러서 갈 때마다 다 봤거든요. 다 봤다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지나치게 붉어진다 싶더니 붉어진 얼굴을 들이밀며 우겨대기 시작하더군요. 며칠이 되었든 냉장고에 있으면 다 괜찮아.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갖다 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시어미가 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이야? 다 괜찮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왜 남편은 절대 못 먹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남편은 왜 저러고 누워있을까요? 그것도 식중독이라는 판명까지 받고 말이죠. 식중독이라는 말이 나오자 시모는 더욱더 당황하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그건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아들이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피곤하고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럴 땐 음식도 조심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을 하든 제 말은 다 틀리고 본인 말이 다 맞는다고 우겨대는 시모와 더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를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이나 하는 시모를 더는 시모 대접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 치고 저는 먹을 수 있는 반찬이든 말든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반찬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차피 가지고 와도 다 버릴 반찬 서로 힘들게 오갈 필요 없잖아요. 어머 얘 봐라. 돈 줄 때는 좋다고 알랑방귀 끼더니 어쩌다 실수로 상한 반찬 좀 줬다고 이런 식으로 안면 몰수하고 성긋네?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이제 시모는 저를 무슨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 있는 힘껏 코웃음을 쳐주며 말했죠. 아, 그 용돈이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용돈 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매번 강제적으로 보내버리곤 일은 일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저요, 용돈 때문에 알랑방귀 낀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랑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방진 것을 봤나?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도대체? 어디서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는 게야? 너는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니? 얼마나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니 말이야. 시모는 결국 선을 훌쩍 넘겨버리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터져버린 저는 시모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제 고함에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 몸져 누워있던 남편이 몸을 일으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시어미한테 그따위로 화를 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얼른 사과 못해? 정말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었어요.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화를 낸다뇨. 고함을 지르고 있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이나 알아? 상한 음식은 나만 먹지 왜 당신까지 먹여서 이 사단을 만드냐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 흉까지 봤다고. 그런데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나도 다 들었거든. 기운이 없어서 눈 감고 누워있었을 뿐이지. 엄마 왔을 때부터 다 듣고 있었어. 내가 다 들어보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야 할 사람은 엄마인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해? 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얼른 사과해. 얼른. 야, 진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더니. 둘 다 말 안 통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우기는 건 국가대표급이네.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며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고 있었고 남편은 눈물 한 방울 없이 입으로만 울고 있는 시모를 토닥여주며 달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얼른 우리 영감 따라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말은 하지도 마. 아들아, 이 엄마는 정말 너무 억울하구나. 난 그저 너희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서 반찬 가지고 간 죄밖에 없어. 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고 그래서 그게 탈이 될 거란 생각은 정말 전혀 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저것이 이 엄마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당신 눈엔 우리 엄마 우는 거 안 보여? 눈을 씻고 봐도 시모의 눈가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데 남편은 그런 시모가 펑펑 우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환상의 조합이 따로 없었어요. 그 환상의 조합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꼴을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긴 했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꼴을 더 보고 살다간 화병에 제 명대로 못 살 거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 놈이나 시모나 변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전 환상의 조합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이겼네요. 어머님 아들 다시 어머님이 가지세요. 내 말 들었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당신 엄마 얼른 데리고 살아. 둘이 사이좋게 평생 그러고 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은 남편놈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혼하자는 말이야? 병원은 내가 다녀왔는데 아프기는 당신이 아파? 뭐 이딴 일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기가 싫어? 남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시모 역시 곡소리를 멈추고 남편과 함께 비아냥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마누라를 얻은 게 아니라 상전을 얻은 모양이구나. 이까진 일로 참을성 없게 이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 보니 네 사회생활도 참 안 봐도 뻔하구나. 어찌 되네가 그렇게 참을성도 없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나한테 배울 게 많겠어. 이혼하자는 말에 비웃는 남편이나 자신에게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는 시모나 어이없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전히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이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난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마누라는 뒷전이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엄마만 감싸는 인간이랑 더 이상 살 생각 없거든? 그까지 사과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겠어. 난 사과하기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난 당신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으니까 이혼하자고. 진심 가득한 이혼 선언에 남편은 그저 눈만 꿈뻑이고 있었고 시모는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니? 이까진 일로? 네,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도 진짜 할 거고요.
내가 너 이러라고 이때까지 용돈까지 챙겨준지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을 해? 아니,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갚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 푼돈 한 푼도 안 쓰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돌려드릴게요. 계좌로 바로 보낼 테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음식물 처리기나 사세요. 뭐야? 또 그리고요. 이때껏 그까지 푼돈이나 주면서 저 종부리듯 부려먹은 대가는 위자료로 받을 테니 어머님도 위자료 준비하고요. 위자료 이야기까지 나오자 남편과 시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한 발 물러서 저를 달래려고 애쓰더라고요. 아가야,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니? 그리고 위자료라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위자료까지 달라는 거야? 그래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오는가 본데 일단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혀보자. 심호흡부터 크게 해봐. 얼른 나 따라 해보라니까. 심호흡 같은 소리 한다. 그 좋은 심호흡은 이혼 소장 보면서나 해. 난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마지막까지 이혼을 선언한 저는 두 사람을 차례대로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다음날 남편 혼자 찾아와 저를 달래는 척을 하며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라고 주입을 시키려고 말이죠. 여보,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화는 좀 가라앉았어? 어제 쫓겨났던 거 잊었어? 어제 쫓겨났으니 오늘은 와도 된다고 생각했나 본데 그런 거 아니거든? 이혼하자는 내 말 잊었어?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어제는 우리 엄마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신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처음에 잘못했지. 가지고 오지 말란 반찬 굳이 가지고 와서 식중독까지 걸리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식중독은 당신이 걸린 게 아니고 내가 걸린 건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니 나도 엄마도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당신도 언성이 높아졌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당신이 며느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예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난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 거였지. 어찌되었든 어른이잖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것도 없었고 말이야. 말은 청산유수다 싶었네요. 어찌나 그럴듯하게 개소리를 하는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개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에게 찬물을 시원하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어디서 가스라이팅질이야. 뭐? 어른? 예의? 잘못한 게 없어? 지나가던 개미가 다 웃겠다 야. 넌 네 엄마가 해온 반찬 먹고 응급실까지 실려가고도 느낀 점이 없어? 그래도 네 엄마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네 엄마도 네 엄마지만 너도 참 너다. 찬물 뒤집었으니 어때? 정신이 바짝 들지? 그 바짝 든 정신으로 이혼 준비나 잘해. 네가 날 찾아와서 뭐라고 하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전 남편을 또다시 내쫓아버렸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전화를 무시해버렸고 통화가 되지 않으니 문자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나 모릅니다. 반찬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짓을 어떻게 증명하나 했는데 시모는 친절하게도 문자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나열해 주더라고요. 몹쓸 물거나 네가 감히 내 아들한테 물을 뿌려?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상한 반찬이 아니라 더한 걸 가져다 줬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후회가 다 되는구나. 나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오래된 반찬 좀 가져다 준 걸로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아? 내가 널 집으로 좀 불러서 일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냐고? 그저 일주일에 두세 번 불러서 청소 빨래 같은 거 좀 시켰다고 위자료 청구가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은 다 거짓골이 될 거다 이 고약한 거사. 이 뒤로도 시모에게선 괘씸하다는 듯 욕설이 가득한 문자들이 왔고 덕분에 전 남편뿐 아니라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반찬이야 그냥 뒤로 버리면 되고 주는 용돈 감사히 잘 받아서 쓰면 되지 무슨 이혼까지 하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쓰레기통 취급받는 기분이라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쏟았던 터라 더는 미련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다 응급실까지 다녀온 전 남편이 금요한 그 꼴로 시모 편만 들고 나서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생각보다 더 빨리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일상을 찾아가는 사이 전 남편 역시 곧 재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전 시모가 나서 새로운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 남편은 그저 전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잊고 지냈던 전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봤으면 한다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싶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나 싶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혼을 해서 행복함으로 가득해야 할 전 남편의 몰골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도 없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여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 나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8개월 연애하고 재혼했는데 사는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한 그대로 새 부인한테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 그 상한 반찬 가져다 주고 용돈 주면서 부려먹는 것까지 말이야. 거기에다 새 부인은 당신과 다르게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까지 짜증내면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니까. 들어보니 전 시모는 저에게 했던 그대로 상한 반찬과 원하지도 않는 용돈을 주며 유세란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사이에서 전 남편은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땐 콧방귀나 끼며 자기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더니 이제 와서 제 말이 다 맞는다고 우는 소리나 하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했지? 당신 엄마 이상하다고. 그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왜? 2번 당해보니 내 말이 다 맞다 싶어? 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두 사람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제야 당신 말이 다 맞았다 싶더라고.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용돈을 줄이니까 화가 난 엄마가 새 부인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었는지 싸운 반찬 다 먹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난리를 부려서 결국 먹게 됐거든? 와이프는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상해도 참고 그냥 밀어넣은 거지. 그때 나처럼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결국 유산까지 해버렸지 뭐야.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집사람이나 나나. 여기까지만 해도 입이 벌어지게 충격적인데 더 과간인 이야기가 전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아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엄마 편을 들어버렸어.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사람도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하고 그래서 결국 나 또 이혼당했어. 나 이제 진짜 어떡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이리저리 위자료 다 주고 나니까 돈도 없고 결혼은 2번이나 했는데 아내도 없고 이게 뭐냐고. 얼마나 구슬프게도 우는지 남들이 보면 전 남편이 피해자라도 된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울고불고 하려고 나 불러냈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싶으면 당신 엄마한테나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말도 마. 이러는 와중에도 위자료 한 푼 안 보태주더라. 나는 엄마랑 내 위자료 낸다고 빚쟁이가 될 지경인데 우리 엄마는 2번 이혼한 게 전부 내 탓이라고만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더라니까. 내가 여자 하나 제대로 못 휘어잡아서 그렇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요즘에 또 며느리감 알아보러 다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 이제 또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아줌마도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다 본인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자신의 잘못은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오로지 아들 탓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머릿속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거기에다 세 번째 며느리감을 또 구하고 있다니 정말 포기를 모르는 아줌마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신 말이 다 맞았어. 진작 당신 말 좀 들을 걸 그랬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순간 저는 제 귀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어요. 이때껏 새 부인 이야기와 전 시모욕을 그렇게나 해대던 전 남편의 입에서 재결합이란 단어가 나올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뭐? 재결합? 너 미쳤니? 아니, 뭘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해.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한 번도 재결합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는 당신 생각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어. 돌이켜보니까 당신만큼 나 생각해주고 나 사랑해준 여자도 또 없더라. 당신이 나랑 재결합만 한다고 하면 나 우리 엄마랑 영까지 끊을 수도 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우리 엄마만 아니면 우리 싸우는 일도 없었잖아. 연을 끊을 거였으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끊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 난리야? 그땐 내가 정말 바보여서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당신한테 잘할 거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연락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게. 정말이야. 각서도 쓸 수 있어. 전 남편은 테이블 위로 제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쳐내며 따끔하게 말해줬어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두 번째 결혼도 쫄딱 망쳐서 이혼까지 하고 온 것도 모자라 빚쟁이 주제에 또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재결합을 입에 올려? 네 인생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네 사랑 엄마나 붙잡고 살아.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당신이 만약 또 누군가를 만나 재혼이라도 하잖아?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생겨날 건 자명하고 그러면 또 당신은 이혼하게 될 거라고. 당신이야 당신 엄마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만 상대방 여자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제발 혼자 살아, 혼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고 그런 저를 따라 전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말대로 나 망친 인생 맞아. 그런데 당신만 돌아와 준다면 이 망친 인생도 회생이 가능할 것 같다니까. 아니, 같은 게 아니라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 아니, 엄마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버리라고? 내가 미쳤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마마보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또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니?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었는데 그 순간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서 아들을 찾아요? 이제 나랑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이란 거 잊었어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간다던 사람이 너여서 그래. 그날 이후 우리 아들이 사라졌다고. 아들 회사에 찾아가도 사표 낸 지 한참 됐다고 그러고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 그래. 너 정말 모르니? 정말로 모르는 거 맞니? 들어보니 전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난 후 시모에게 돌아가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오죽했으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렸을까 싶다가도 영 끊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 할 자신이 없어서 몰래 도망치듯 떠났을까? 참 끝까지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고함 지르지도 마세요. 이런 꼴 안 당하려고 이혼한 거 잊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더는 할 말이 없어서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었어요. 얼른 전화를 끊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 제 말에 단단히 오해를 했는지 전 시모는 더욱더 화를 내며 저에게서 전 남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전 남편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듯 말이에요. 역시 너일 줄 알았어. 내 아들 너한테 간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니까. 너희 집에 있지 내 아들? 얼른 내 아들 내놓지 못해? 네가 뭔데 내 아들 숨겨?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들 여기 없다니까요. 제가 미쳤다고 빚뿐인 아줌마 아들을 숨겨주겠어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요. 네가 아니면 내 아들이 갈 데가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니 됐고, 네 집 주소나 불러라. 네가 계속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찾아보면 된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아들이 자기 때문에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린애처럼 떼를 쓰는 모양새였죠. 정신이 나간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며느리 자리 박차고 나온 지가 언젠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고함을 질러요? 아직도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이제 아줌마랑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했죠. 아줌마 아들 우리 집에 없고 나랑 연락도 안 한다고. 아줌마 싫다고 도망간 아들을 왜 나한테 자꾸 난리래?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아들 찾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아줌마가 계속 아들 품고 살잖아요? 그 아들 패인 꼴을 못 면할 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쉬지 않고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죠. 연락을 모두 차단해버리니 이후에 들리는 소문으론 전 시모는 결국 정신줄을 놔버려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마지막 통화를 할 때 시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결국 정신을 놓아버리고 치매 판정을 받았더군요. 전 시모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 요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은 다시 돌아와 전세로 있던 전시댁을 처분하고 요양비로 다 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위자료를 내느라 진 대출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말이죠.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하나 없는 결말이 참 잘 어울린다 싶었네요. 전 여전히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지 않은 연차를 이용해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뒀던 터라 이번 여행에 좀 써보려고 해요. 이번 여행은 그간 고생한 저를 위한 여행으로 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힐링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오려고요. 이런 걸 보고 금융치료라고들 한다죠. 저도 그 효과 좋다고 소문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혼을 했을 당시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딸, 이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혼 좀 했다고 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고 이혼이 네 발목 잡는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대우받고 참고 사는 게 바보 같은 거지. 그걸 박차고 나왔다고 널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저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 잘하고 정리 다 된 다음엔 앞만 보고 당당히 살아가. 알겠지? 남들 다 하는 말인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니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말대로 이혼이 저를 기죽이지 못하도록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시모가 입원하게 된 그 요양병원은 제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참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경험한 것이 워낙 크게 남아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연애는 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혼자 외롭게 지내기엔 아직 남은 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